사람은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웰다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10여 년 전쯤에 웰빙 문화가 딱 시작하고 열풍이 있었는데 최근엔 웰다잉, 아마 죽음에 관련된 거겠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다 평안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남아있는 날을 잘 이렇게 뜻깊게 보내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가족도 해체되고 1인 가구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주위에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의 트렌드가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게 그 가장 보편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목록을 적어놓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남김없이 떠날 수 있도록 엔딩 노트라는 걸 작성해둡니다. 오, 엔딩 노트요. 여러 가지 자기가 적고 싶은 걸 남겨놓는 거죠. 네. 그다음 또한 가끔 이제 보면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말씀을 못 하시게 될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유언과는 별도로 자기의 자산이라든지 뭔가 존엄사나 연명치료 여부 그리고 또 장례 방법 그리고 상속 여부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두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게다가 죽음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유언장을 적어보기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영정 사진 찍기. 미리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관 속에 10분 이상 누워보는 일종의 입관 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한 기업인이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걸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요? 뭐냐면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일본인 고마스 씨가 자기 그 살아있을 동안에 그 생전 장례식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장례식을 열었는데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생전 장례식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죽으면은 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헤어지는 경우,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색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례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370명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렇게 생전 장례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설문 응답자의 69.2%가 긍정적이다. 거의 70%에 달하네요. 한 10명 중에 7분 정도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례식이 꼭 슬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44.9%이고요. 많은 사람과 작별 인사를 미리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7%. 그리고 현재 장례식이 좀 지나치게 허례허식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응답이 약 18%. 그리고 죽음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7%. 마지막으로는 남은 이들도 뭔가 이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도 3.1%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례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가치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에 관해서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의 강의가 중요한데 그 죽음에 대한 강의가 상당히 유명한 강의예요. 그래서 아이빌리그에서 3대 명강의 중에 하나인데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청중들이 그렇게 많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날들에 대한 훨씬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하니까 내가 뭔가 현재 상황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특히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죽은 자의 날 이런 특별한 그런 날이 있는데요. 이게 한 몇 세기를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런 풍습이라고 하네요.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이승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 이런 거를 믿는다고 해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람들은
멕시코 전역에 공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물, 가정에 특별한 재단 같은 걸 마련해 놓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을 기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한 그런 코스튬, 옷을 입고 또 퍼레이드를 펼치고 또 묘지로 음식이라든지 꽃을 갖고 가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떠난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네. 풍습이 있고요. 이 죽은 자의 날을 다룬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코코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보지 못했는데 네. 저도 그 얘기나 그 장면을 딴 많이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들어보셨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리멤버미 기억해줘. 아, 그런가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유언의 날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상속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삶을 정리해보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고요. 서구의 몇 나라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도 초등학생 때부터 일종의 죽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 자, 이렇게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은 일단 좀 무섭고 거부감이 그렇죠.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릴 네. 때부터 생각하면 죽음이 가장 무서운 네, 거잖아요. 누구나 죽기 싫어하니까요. 그럼요. 이게 여기에 아마 담긴 심리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죽음 자체보다는 죽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공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개 죽음이 이제 병사라든지 뭔가 질병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두려움이 있겠고요.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게 죽음 자체라는 게 한 존재가 현실에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그 사라지는 거죠.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거고요. 특히 소멸되고 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이 세계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도 이 두려움을 더하는 요소라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예, 미리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해요. 사후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아는 네.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없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죽음도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근데 사실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새로운 하나의 어떤 트렌드인데요. 그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치료 효과가 없이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의료 행위인데 보통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든지 혈액투석 그리고 항암제 투여하는 거 이런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하면은 원래 이제 2월 4일 날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됐잖아요. 네. 한 2달 시행을 해보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한 사람이 3,274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나서 10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그 연명 의료를 중단한 사람이 2742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늘었네요. 엄청 늘어났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연명 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 본인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족들이 결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자기 자신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써가지고 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환자들이 6,83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계획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임종하기 전에 거의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받는 거거든요. 네. 나는 연명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또 최근에는 이 연명의료법에서 중단하는 연명의료 행위도 늘리고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이런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어때야 할까요? 일단 죽음은 두렵죠 누구에게나. 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원래 모든 생성된 것들은 소멸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삶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다. 네. 일종의 이건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볼 때 그걸 계속 두려워하고 피할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삶에 좀 더 집중해서 더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말기암 환자들이 적어놓은 그러니까 지금 삶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하나는 평소에 건강 좀 더 잘 챙길 걸. 아, 네, 걱정 후회가 되죠. 예. 네. 두 번째는 자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뭐 사랑한다 이런 자주 얘기를 좀 말할 더 걸. 자주 말을 할 것. 예. 세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볼 걸. 이렇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거든요.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평상시에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는 거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가깝고 소중한 분들한테 오늘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네.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워낙 이제 젊은 나이기 때문에 뭐 죽음을 생각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좀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